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산업센터와 산업용 부동산 컨설턴트 테라 대표 김규련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쁜 딸하고, 근데 우리 딸이 얼굴을 보여주는 걸 싫어해서 목소리만 출연합니다.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분양시장의 흐름이 어떤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처음 투자하시는 분은 요즘 시장이 어떤지 너무나 궁금하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오늘은 Q&A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분양시장의 흐름이 어떨 것 같은지 따님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 그 지식산업센터가 요즘에도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투자가 가능한가요? 예전에는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 이렇게 투자가 가능했어요. 예를 들면은 기흥의 테라타워 같은 경우에 사무실은 아주 작게 잘라 놓잖아요. 그래서 10몇 평, 그러니까 20평인데 실평수가 10몇 평 이렇게 나오는 거는 평당가가 500만 원, 평당가가 600만 원 이러니까 1,000만 원대만 있어도 10%면 가능하니까 투자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분양가가 조금 올라가서 그래도 2,000만 원대, 3,000만 원대는 있어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올 초까지만 해도 줄 서서 분양받겠다고 난리였던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추세예요? 줄 서서 분양받아요? 그렇죠. 올 초에는 정말 입주의향서 내세요 하면은 여기서 들어오고 저기서 들어오고 감당 못할 정도로 입주의향서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왜냐하면은 아파트 투자가 막혔었잖아요. 작년 그리고 재작년 올 초에는 아파트가 2개면은 뭐 세금이 어마무시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3개면은 뭐 또 12점 몇 프로 세금 내라 하고,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고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네 하고,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있대. 거기는 세금도 그렇고 세금도 약하고 뭐 그렇게 세지 않아. 거기다가 10%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대 하고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완전 이거는 좋은 데는 분양 받으면 임대가 한번 나가면 5년, 10년, 15년 이렇게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좋은 곳 분양받자 하고 줄을 서셨어요. 그리고 분양가도 굉장히 쌌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지식산업센터를 사람들이 뭔지 몰라서 정말 회사에 필요하신 분, 회사가 공장을 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회사를 차린다거나 이런 분들이, 진짜 실기업 분들이 천천히 입주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곳에 분양을 하러 들어가면은 1년 또는 2년 이렇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실기업들이 저기 이사 갈까 하면은 정말 작은 돈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분양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 갑자기 아파트 투자가 막히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투자자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년, 2년 동안 분양하는 게 아니라 하루 만에 완판, 이틀 만에 완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줄을 섰었는데 이제 서서히 정부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그리고 뭐 이제 또 여러 가지 자재값 폭등했잖아요. 자재값이 폭등을 해서 예전에는 경기도권은 뭐 700만 원대면은 웬만한 데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0만 원대 미만이 없으니까 저래 가지고 수익률이 날까? 이런 생각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줄을 서지는 않아요. 그래도 다른 곳 투자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 어차피 이 팬데믹에 돈은 많이 풀리고 이 돈을 어디다 넣을까? 주식에 넣을까? 주식도 뚝뚝 떨어져. 코인에 넣을까? 코인 망해. 이러다 보니까 아직도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좀 지식산업센터에서 할까 하시는 분들이 오시기는 많이 오시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분양가가 일단 올라가니까 예전 생각 나는 거죠. 내가 저곳 700만 원대 분양 받았었는데 갑자기 1,000만 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사도 돼? 막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망설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풀 꺾였어요. 근데 이럴 때 좋은 점은 뭘까요? 좋은 점은 그곳에 정말 사업을 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투자자들이 몰려와서 한 방에 쓸어가기 때문에 정말 입주를 해야 되는 분들은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사업 자금이 더 많이 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사업을 하실 분은 그걸 사고 싶으면 그냥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하실 분은 저렴한 그런 투자로 공장을 운영하고 아니면 회사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정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 예전에 몇 년 전에 잘 몰랐던 그 시대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그러면은 아직도 분양받을 만한 곳이 있어요? 아직도 저렴한 곳은 있죠. 아직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많은데 아직도 올해까지는 그래도 뭐 한 800만 원대, 900만 원대 이렇게 1000만 원대 미만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라이브 오피스는 인테리어를 해주는 거예요. 빌트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오피스로 진화를 했는데 라이브 오피스는 200 정도 더 비싼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뭘 해주잖아요. 멋있는 빌트인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뭐 1200, 1300 요렇게까지는 그렇게 엄청 많이 오른 게 아닌데 사무실이야. 그런데 경기도에서 외곽인데 공장이야. 경기도에서 외곽인데 막 1200만 원 이러면 사람들이 꺼려해요. 그런데 아파트랑 똑같이 이것저것 시설 잘해줬는데 1200만 원대, 1300만 원대다. 그리고 뭐 신도시여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1200만 원대, 1300만 원대다. 그러면 아직은 살만하고요. 그리고 평택이라든가 이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엄청 많은 곳에 아직도 혹시 800만 원대, 엊그저께는 뭐 700만 원대도 있었는데 완판, 한 방에 완판되지만 700만 원대, 800만 원대 있다면 거기도 아직은 수익률이 납니다. 그러나 1800, 1900, 2000 이러면 사실 임대료로는 수익률이 안 나요. 왜냐하면 임대료는 아직도 경기도권은 많이 받아야 35,000원. 그런데 1800, 1900, 2000 이렇게 사가지고는 은행 돈을, 은행 이자를 그 임대료를 받아서 은행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임대료를 받아서 보태서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맞지 않아요. 근데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나중에 프리미엄 갭은 조금 있겠죠. 프리미엄이 뭐 얘가 1800에 샀는데 2000이 됐어. 그러면 200의 갭은 있겠죠. 그러나 팔 때까지 그 200의 갭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로 따진다면 너무 비싼 것은 정말 수익률은 안 나요. 근데 뭐 자기가 돌아가는 돈이 많아서 나는 이자를 내가 감당하고 나중에 프리미엄 오른 그것을 나의 차익으로 생각할래? 라고 하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것도 뭐 분양 받을 만 하겠죠. 그러나 돈이 없는 그런 분은 임대료하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수익률이 안 나요. 자기 돈을 막 100% 투자해서 지산을 사겠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보통 80%, 90% 이렇게 대출을 받거든요. 그러면 80%, 90% 이자를 감당하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감당해서 사야 되는 적은 돈으로 레버리지 효과로 사야 되는 분은 아무래도 1000만 원 미만대 약간 경기도 그쪽 거를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인테리어가 싹 돼 있는 거는 한 1300, 1400 이렇게 돼 있는 거까지도 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무래도 수익률이 엄청 세지는 않아도 그래도 손해를 보지는 않고 나중에 프리미엄이 오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앞으로 주식산업센터의 분양 시장은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 금리도 지금 많이 오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막 달려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재값이 아무리 올라서 그렇다고 치지만 수익률이 나야 사람들이 수익형 부동산에 달려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 미만의 지식산업센터를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으니 계산을 해볼 거 아니에요. 투자자들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자기가 여유 자금이 충분히 있지 않는 한 1000만 원 이상이 되면서 계산해봐서 수익률이 잘 안 나오는 것은 투자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어차피 사업체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다른 남의 공장에 들어가서 임대료를 주느니 아니면 다른 남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임대료를 주느니 정부 정책 자금이라든가 시설 자금 아니면 이런 자금을 끌어들여서 이자를 싸게 해가지고 회사를 운영할 이런 분들은 실기업이시죠. 실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프리미엄을 안 주고 직접
아무 때나 자기가 마음에 드는 호실을 사서 들어가서 사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기업 되시는 분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네. 대출 많이 받으면 곤란한 거 아닌가요?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렇죠. 금리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비싼 곳은 이제 끝까지 가져갈 생각을 가지신다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거를 샀다가 2년 안에 입주하기 전에 전매를 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는 거랑 상관없죠. 왜냐하면 중도금 무이자거든요. 근데 지금 또 자재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어떤 좋은 현장에는 중도금 무이자를 안 해준다는 말도 있어요. 중도금을 그 분양을 받으신 수분양자가 내라 이러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금리 걱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금리는 올랐다가도 몇 년 후에 또 정상적으로 내리고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양 받는 게 입주할 때가 되면은 3년, 2년 반에서 3년이 걸리는데 그때쯤 되면 좀 안정화돼서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랑은 달라서 이게 시설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갑자기 껑충 4%, 5%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2%대 하던 것이 3%대 되고 이러니까 엄청 세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평당가가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거는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1,000만 원대 초반은 아직까지 그래도 이자를 많이 부담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분양받아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오늘 얘기하신 걸 토대로 해서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해가지고 최근 제일 추천하시는 네. 분양받을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요즘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우리가 분양할 곳이 군포도 1,800이다, 2,000이다, 평당가가 이렇대요. 작년에 분양하려고 했을 때는 걔가 9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자재값이 폭탄처럼 올라가니까 2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분양가도. 그래서 1,800, 2,000 될 거라 또는 2,100 될 거다 막 이런 말도 있고요. 안산 시그니처도 작년에 900에 분양했는데 1,800 될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망포도 지금 엊그저께 미팅할 때는 1,850이다 했는데 어떤 사람 말로는 2,000이란다 이런 말도 있고 인덕원도 올 초에 1,850이어서 너무 비싸가지고 정말 그것도 많이 추천을 못 해드렸는데 이렇게 분양가가 너무 세면은 투자자들은 좀 수익률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한 발 좀 뒤로 물러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대출을 80% 받을 걸 생각을 하면 이자 계산을 해서 수익률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조금 저렴한 곳은 그래도 신도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완전 폭발적으로 괜찮을 신도시인데 아직까지 가격이 좀 괜찮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들어가 있는 곳이 있는데 동탄의 실리콘밸리나 금강 IX 타워 얘네들이 예전에 800 700만 원대 후반 이랬는데 사무실은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 오피스가 1,250이니까 사무실은 1,000만 원대인 거예요. 제조는 1,000만 원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세로 그닥 많이 엄청 오른 건 아니니까 1,000만 원까지는 이거는 투자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동탄에 들어가 있는 40블럭 아니면 4블럭 아니면 65블럭은 라이브 오피스라서 좀 아무래도 아파트랑 똑같이 돼 있으니까 많이 비싸긴 해요. 1,350 이런데 거기는 주거로 주는 게 많으니까 그래도 그런 쪽은 프리미엄도 오르고 임대도 잘 나갈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렇게 딸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쪽은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포승이라고 40층 평택의 대장 있어요. 걔네는 850 정도 분양가가 한다니까 아직 1,000만 원대가 안 됐으니까 투자할 만 하고요. 그 다음에 JS라는 데가 그 송탄 산업단지 즉 삼성전자의 길 건너면 송탄 산업단지가 있어요. 거기에 700만 원대라니까 거기도 아직 투자할 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삼성전자 근처에 평택에도 한 800만 원대까지는 내년에 아니면 올해 후반에 나올 만한 게 있는데 1,000만 원이 넘지 않은 선에서 아직도 몇 가지 투자할 만한 것이 있으니까 투자자들은 아파트 투자 이미 할 대로 했다. 그래도 오피스텔이나 상가보다는 안전할 것 같다 라시는 분은 1,000만 원 미만짜리 아니면
1,000만 원 약간 넘어도 그냥 수익률이 날 것 같은데 요런 데는 투자할 만합니다. 그래서 동탄을 제가 40블럭 그리고 4블럭 65블럭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택에 포승 하고 있고요. 평택에 또 JS 할 예정이고요. 평택의 이름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 부성, 퉁가 이런 몇 군데가 800만 원대가 아직 지난달에 700만 원대 분양 완판했는데 800만 원대가 있으니까 그런 곳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 하면은 앞으로 금리도 오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요즘에 주택에 대한 규제가 조금 윤석열 정부에서 좀 풀리는 것 같아서 좀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집값은 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확실하게는 뭐 장담을 못 하겠지만 그래서 집값은 내려갈 것 같지만 지산값은 워낙 싼 거였어요. 분양가가. 그런데 자재값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앞으로 땅을 더 비싸게 산 사람들은 2천, 3천 이렇게 분양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너무 비싼 거 빼고는 그래도 1,000만 원 미만은 좀 투자할 만한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총 6가지 정도 질문에 답변해 주셨는데 너무 유익한 정보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요즘 지식산업센터 분양 현장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분양 현장은 올 초처럼 너무 그냥 핫하고 입주 양서가 쌓이고 줄 서서 나 이거 분양받을래요? 라는 현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동성이 넘치다 보니 아직까지 그래도 투자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자금을 잘 생각하셔서 그래도 수익률하고 잘 연관 지으셔서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